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논문 작성 및 발표 과목 8주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발표를 할 적에 우리 방법 중에 하나로 핵심을 어떻게 부각시키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발표를 준비하면은 아마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들을 강조를 하면서 또한 청중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사실이나 통계를 사용한다. 우리의 연구 주제와 어떤 목적과 관계된 그러한 적절한 사실과 통계를 발견하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관련 사이트들이라든지 그죠? 평소에 또 관심을 가지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이용해서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떤 필요한 이것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필요한 증거들을 제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핵심을 부각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의 이야기나 예를 제시함으로 해서 좀 더 그 사실이 객관화될 수 있고 아니면은 좀 청중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통계 자료를 우리가 제시할 적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통계 자료, 아까 전에 자동차의 강의도 나왔는데요. 누가 연구를 수행했는가. 아까 전에 뭐 일본의 교통공단에서 했다, 그죠? 안전교통공단에서 어떻게 자료 수집되었는가, 뭐 각국의 어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가지고 수집을 했을 것이고요. 표본은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가, 뭐 충분히 대표했다 그던가. 아까 전에 미국, 영국, 뭐 대규모의 자동차가 제일 많이 자동차를 많이 쓰는 그러한 집단들. 그다음 자료가 확률보다는 확실성에 의해 처리된다. 확률론적인 너무 좀 뭐라 그러죠? 예외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요 확실성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다. 확실성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대충을 제시한 게 아니라 충분히 그죠? 전체 대수 중에 사고 난 대수 해가지고 만 대당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실성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됐었죠, 그죠? 그 다음에 통계적인 차이가 실제적인 차이를 반영을 하고 있는가? 충분히 아까 반영하고 있었죠, 그죠?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냈더니만 아니면 그것들이 뭐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모아서 하면 더욱더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적인 자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전에 증거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 증거의 평가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핵심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정말로 참 좋은 증거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를 평가할 적에는 정말로 그 내가 사용하려는 증거가 이 주제에 적절한가. 그 다음에 정말 또 대표적인가에도 생각을 해봤죠. 지역적인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때요? 좀 시기성도 맞아야 되죠. 한 20년 전에 거를 증거를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최근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형태로, 그 증거 자체가 형태로 적절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든가. 그 다음에 내용도 정확하게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인가.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출처의 증명. 이거 아주 우리가 좀 그 근거의 명확성과 그 다음에 일반성, 그 다음에 어떤 정확성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출처의 명시, 그 다음에 출처는 그 주제의 전문가인가. 정말 비전문가에 의해서 제시된 증거를 우리가 한다면은 좀 신빙성이나 그죠? 그 다음에 좀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문가의 증거를 채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례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예를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증거하고는 비슷할 건데요. 예를 적절한 예인가, 대표적인 예인가, 그거는 뭐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요, 재미있는 예인가, 또한 믿을 만한 예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신뢰성이라든지 흥미성이라든지 그 아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제시하는 예가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논점이나 이런 상황에 명확하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구미에 맞는가, 내가 이 사용하는데 충분히 매력이 있고 적절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사례나 이러한 뭐 비슷한 거다, 그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하는 항목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평가를 해보고 결국은 삽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8절로 와서 전환하는, 트랜지션하는 그런 요령도 필요하다. 이런 주제를 가져갔다가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그러한 어떤 환기시키는 그런 요령도 참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내용에 대해서 하다가요, 또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은 지금 어떻죠? 정빙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전환을 하고 있죠.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전환을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는 조금 비슷했지만 우리가 이런 조금 전에까지 이런 내용을 이해했었는데 그걸 다 하고 나면은 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고 있는데도요, 논문을 솔직히 서론 부분의 마지막을 가지고 우리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서 본론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거기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전환이라는 게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되게, 부드럽게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발표 시작할 때 관심을 집중하도록 분위기 전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중의 이렇게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화기법으로요, 잠깐의 침묵도 좋다. 트랜지션 할 때. 그 다음에 약간은 침묵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조용해진다든지 이런 또 집중을 하게 되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수업을 할 적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는요, 그냥 한 뭐 5초나 10초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런 침묵도 전환하기에 좀 방법으로서 쓰이긴 한다. 그 다음에 발표 종료 시에는요, 예의를 갖추어서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전환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즘의 세대들은요, 이것들을 마무리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무리까지 잘함으로 인해서 청중들의 어떤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훈련이. 그 다음에요, 발표력을 그러면 이제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전환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선언, 본론, 결론, 맺은말, 또한 예의를 갖추고 마무리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어떤 전환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거를 그냥 적어놓고 읽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좋은 형식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다. 그게 어떤 형식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하죠? 키워드를 잘 작성해가지고요, 이것들을 이어가는, 그러면서 자유롭게, 그러면서 연결성이 있게 전환을 해 나가는 그러한 발표가 될 적에 아주 효과가 증진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언어 사용이 필요하죠.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된 서적들이나 어떤 자료들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전개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언어들을 사용해서 잘 전개해 나갈 수 있다. 그 다음 발표 방식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발표력을 정진시키는데요.
뭐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청중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청중의 설득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표 방식을 여러분들이 맞게끔 하면서도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게 청중이 호응할 수 있는 방식을 가급적이 뭐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텔레비전에 보면 명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막 청중들이요, 물론 진짜 원해서 가서 그렇지만은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카메라들이 비출 때 보면은 정말 뭐 청중을 뭐 진짜 뭐 100%는 아니라도 많이 설득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한테도 요즘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토론을 할 적에도 라든지 정견 발표를 할 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처음에 몇 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유용한 전환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 변화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전환 표현이 간절히 깨져도 있는데요. 시간이 변화가 올 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들을. 때까지 현재는 그런데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어줘서 아주 전환이 쉽게 되게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가면서 뒤이어서 어떻게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발표할 적에. 그럴 적에 아주 전환이 부드럽고 유용하게 잘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요, 추가할 적에 어떤 내용을 추가한다고 할 적에는 이런 단어를 해요. 자, 더욱이 더 이상 뭐 해가지고 추가해서 또한 그 외에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더욱더 좀 집중시켜 줄 수 있고요. 또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한 전환을 할 때 비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이런 단어를 쓴다. 자, 비교하면은 어떤 사람한테 둘 다 아니면 두 내용 다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라든지 뭐뭐에 비해서 유사하게 이런 여러분 사연들을 자꾸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의 발표를 들어보면 여러분 녹화해서 발표를 해보세요.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발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환을 해가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그냥 그 본문을 읽거나 살 조금 붙여서 그냥 읽어내가기 바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하는 그러한 스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처럼 똑같이 다른 식으로 이런 어떤 비교하는 그러한 언어들이 우리가 준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요, 대비, 비교하고 대비 비슷하죠, 그죠? 근데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죠.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만 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앞에 뒤에 거를 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문어체적인 거 말고 구어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쓰면서 발표를 할 적에 더욱더 우리가 강조하면서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죠? 이렇게 했더니만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나오더라라든지 그래서 까닭이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언어들인데 실제로 발표할 때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면 참 안 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적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말 많이 쓰죠. 영어로 therefore, 그죠? in summary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그 다음에 차례라는 것, 첫째, 둘째 강조하면 첫째 이거고 둘째 이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맨 처음에 finally in first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최초로 이어서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종말에는 뭐 마지막에는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환을 시도한다. 그 다음에요,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넣음으로 해가지고 또한 전환도 할 수 있다. 북쪽으로 따라갔더니만 방향을 지금 따라서 왼쪽으로 턴했는데 어떻게 돼요? 방향 등을 넣어서 공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명하면서 또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례로 들자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쓰죠. 많이 하죠. 영어로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example, 그죠? 그 다음에 뭐 in other words,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 많이 쓰죠, 그죠? shortly speaking,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사실은 아니면 frankly speaking, 뭐 clearly speaking,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영어로도 많이 쓰지만은 한국말로도 발표할 적에 좀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설명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부지런한 거다. 아니면은 시간을 관리를 잘하는 거다. 이 인생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명심할 거는 여러 개 맞는데 그래도 꼭 이거 명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환을 해야 되죠. 제가 이런 걸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강의하러 가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나 이거 이 세 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의 종료를 할 적에 또 아주 자연스럽게 전환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때는 어떤 단어? 간략히 말하면, 설명 많이 해놓고 간략히 말하면, in summary, 이런 말이죠. 그죠? 드디어, finally, 막 이런 슬라이드가 맞춰야 될 것 같은, 드디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conclusionally, 이런 말이죠. 영어로는, 요약하면은 똑같은 말이죠. 그죠? in summary로. 이야기를 끝내자고 한다. almost at the end,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끝까지 당겨올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제 마치 다 됐구나 하는 그런 전환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환 표현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아까 좋은 형식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좋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원리가 필요한가? 첫 번째로 간단 명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표라는 것은 정말 함축성이 있어야 되고 명료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안점의 수를 제한해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걸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면 충분한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주안점당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암기할 뿐만이 아니라요,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된다. 충분히. 그 다음 주안점에 대해 평행구조를 사용한다. 평행구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되지?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명료하게,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그 주요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로 균형 있게 해야 한다. 균형 있게. 본론의 발표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이건 뭐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죠? 거의 80%에서 70%에서 80%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안점은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주요한 두세 개, 서너 개에 대해서는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동일한 강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약해지는 강조, 강해지는 강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주안점의 어떤 그 중요치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균형 있게 대한 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똑같이 중요하다면 동일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주안점이 다른데 좀 덜 중요한 게 있다면 약하게, 또 강하게
해야 될 것을 좀 더 강하게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그 주안점 그 자체로서의 어떤 균형을 이루면서 발표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론과 결론은 길이를 거의 같게 한 10% 정도로 그죠? 길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하는 그러한 톤도 거의 같게 잡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원리 좋은 형식 원리로서 순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론으로 당연히 시작해야 될 것이고요. 순서. 그 다음에 본론에서 주요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 자, 서론에서는 시작은 하지만 주요 아이디어는 여기서 줘요. 그죠? 우리가 제목부터 연구 목적이라든지 발표의 목적 이런 걸 주잖아요.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그거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 전개. 그 다음에 그래서 기선, 전, 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기선, 전, 전개, 그 다음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전개 형식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논점이 벗어나지 않도록 글을 쓸 때든 발표를 할 때든 논점이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주안점이나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이 전개의 형식들이 아주 일관성 있게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발표용 키워드에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의 작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키워드를 표시해야 됩니다. 뭐 많으면 6개, 그죠? 더 많으면 8개까지. 주로 논문을 쓸 적에는요 4개에서 6개 정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키워드를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전체 형식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뽑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제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본론에서 우리가 전개되어진 그 본론에서 중요한 그래프라든지요, 아니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키워드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현강치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측정인 것만 다 집어넣으면 돼요. XRD 측정하죠? 그럼 뭐 측정했죠? 결정선, 그죠? 그 다음에 PL, PLD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발광이라든지 스펙트럼을 넣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내는 활성제가 뭔가, 뭐 이런 거, 모체 결정이 뭔가, 그죠? 그 다음 상호 연관성, 양자 효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의 종이, 제가 이거 잘하는데 한 장의 종이나 번호가 적힌 노트 카드를 준비해 가지고요, 키워드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그 노트 카드에다가 이게 참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보면요, 카드 한 장에 서론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학생들에게 훈련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 서론이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훈련을 하면은요, 참고문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게 훈련이 돼요. 왜냐면은 참고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서머라이즈를 해가야 되는데, 서론 부분을 서머라이즈 잘 하면서 동기가 뭐고, 이 실험의 어떤 전에 했던 실험들이 어떤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가지고 요지가 뭔가 이런 걸 서머라이즈가 줄여서 이제 요약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발표하려는 것도 어떻게 해요? 카드 한 장에 적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카드 한 장마다 주제 하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것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본론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들이 한 개 있죠. 그럼 그림 한 개를 놓고 한 페이지 적는 거예요. 거기서 키워드 한 개 나옵니다. 적어도. 그 다음 카드 한 장에 인용할 것 하나 추가한다. 참고 문헌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다른 문헌에서 제가 따오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추가해요. 적어도. 그 다음 카드 한 장에 결론을 맺어야 된다. 그 그림에 대해서 아니면 이 한 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설명한 것들을 나중에 다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결론 한 개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에 한 개 들어가죠, 보통.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거로부터 우리는 키워드를 다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효율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발표의 그거를 높일 수가 있는데, 높일 수가 있는데요. 효율적인 언어 사용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아마 그 기회를 드릴 거예요.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 안 되든 드릴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슬라이드를 한 개 주고 제가요 발표를 시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아니면 실험실에 와서 혼자 카메라로요 셀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요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디를 사용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제 같은 경우도 26살 때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지금 30년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어를 보고도 좀 효율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정말 많은 훈련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명확성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양성, 구체성, 정확성, 간결성, 문화민감성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잘 안 돼요. 문화민감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의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면서 수업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확성 문제에 있어서 특히 더 그래요. 제가 아는 것들, 가르쳐 준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혼돈되지 않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법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다양성은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용을 가지고도요. 여러 가지의 예를 들면서 원리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구체성은요. 뭐 좀 더 깊게 잘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너무 일반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걸 요즘 세대 좋아하죠. 여러분 세대는 구체성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정확한 것도 여러분도 좋아하죠. 보통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높이 맞추려 잘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요 여기는 보면은 문어체와 구어체가 있습니다. 언어가 써다 보면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문어체라는 것은 글을 쓰는 거죠. 구어체라는 것은 언어를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 이런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 책 제목도 글쓰기와 말하기잖아요. 맞나요? 글쓰기가 발표하게 돼 있죠. 문어체와 구어체가 돼요. 그 다음에 문어체는요 공적이고요. 좀 보다 공식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글로 표현되지고 남겨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정확한 숫자가 있어야 되고요. 적은 수식, 긴 문장, 상대적으로 길다는 말입니다. 반복이 적어야 돼요. 글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언이와 이야기보다 기계적입니다. 글을 보면. 자, 입으로 말하는 구어체적인 건 어떻습니까? 좀 더 개인적인, 공적인 것보다 개인적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나 여러분 발표를 할 적에 개인적인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는 그거 쓰기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보다 이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 많죠. 좀 과장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대략적인 숫자 많이 하죠, 그죠? 지구의 반지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요, 강의할 적에는 6,400km로 그냥 두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글로 쓸 적에 그렇게 못 써요. 맞습니까? 책을 찾아보더라도 정확한 숫자를 대충 넣죠.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짧은 문장을 써요. 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말을 and 이렇게 붙이면서 길게 접속사를 많이 넣어가 이렇게 못해요. 그 다음 많은 반복적인 표현이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근데 책은요 여러분 읽을 때 반복이 많이 나오면은 막 듣고 싶죠. 그죠?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별로 시적인 표현 말고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다음 많은 예와 이야기로서 사실 여기 발표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요.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즉흥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구어체를 할 적에 이렇다. 그 다음에 운율적으로 참 어려운데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죠. 좀 더 시적이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구어체적인 언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이걸 들으면서 내가 발표를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은 기업체에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가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충분히 해간 상태에서 하는 것과 아니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자기를 소개해봐라. 1분 줄 테니까 1분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셀카를 찍으면서 1분 동안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발표를 해보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런 걸 생각하면서 훈련하면서 한 달 뒤에 해보고 2주 뒤에 해보고 한 달 뒤에 해보고 이러면요 한 3개월이나 6개월 지나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것 내용들을 숙지하면서 훈련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